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긴 책 한 권을 골라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신지선 활동가의 목소리로 에코왕 챌린지를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신지선 씨는 언제부터 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가가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원래는 그냥 여행 좋아하고 하늘 보는 거 좋아하고 구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대학 때 NGO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해외로 워크캠프라는 거 봉사를 떠났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시민단체고 해외에서도 NGO 단체였는데 그런 곳들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돌아온 후에 저도 좀 그런 곳에 후원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곳이 녹색연합이었고 후원은 했는데 저도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그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그런 와중에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레터가 왔는데 공채를 한다고 하여 빨리 이직해야겠다. 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직이 잘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 운명적인 네네. 만남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녹색연합 활동가로 일하시면서 최근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녹색연합에서 일을 하면서는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긴 하는데 최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 사육곰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사육곰이요? 네. 네. 곰인데 반달가슴곰인데 철창에서 태어나서 철창 밖을 나가지 못하고 10살이 되면은 죽임을 당하고 웅담 채취를 하게 되는 웅담 채취용 사육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번 달에 정부가 2026년부터 웅담 채취용 사육곰의 전면 금지를 선언을 해서 너무 기뻤고 그동안 20년 동안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바뀌면서 계속 이 활동을 해왔던 거라서 다 같이 기뻐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자분들도 기뻐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또 감동을 느끼셨을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 잠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데요.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렇게 책을 낭독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실은 저는 좀 찔리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일회용품을 썼는데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플라스틱 통에 든 샴푸로 머리를 감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자꾸 찔리는 죄책감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친환경 실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이 들면은 부담이 생기고 또 부담이 생기면은 안 하고 싶어져요. 계속 안 보고 싶어지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죄책감을 가진 것 자체가 좀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진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 네. 칭찬해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환경 실천을 다이어트에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가 다이어트에 실패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3일, 작심 3일 하면 그 3일이 모여서 언젠가 건강한 몸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처럼 작심 3일로 끝나더라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친환경 실천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활동가님의 말씀이 또 많은 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낭독을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읽어주실까요? 오늘의 내용은 비건, 옷, 채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에코왕 챌린지에서 80쪽 멋진 폭발 비건 패션 그리고 108쪽 고기 없는 한 끼입니다. 저자 녹색연합의 신지선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멋진 폭발 비건 패션.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는 50마리, 많게는 60마리의 밍크를 죽여야 한다. 다운은 조류의 가슴에 국한된 속털을 의미한다.
거위 한 마리에서 뽑을 수 있는 이 속털의 양은 20g이 채 안 된다. 우리가 겨울에 입는 패딩에 600g의 구스다운이 들어갔다면 30마리의 거위가 희생된 것이다. 수십 마리의 동물을 착취해 한 벌의 옷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몇몇 명품 브랜드들은 모피 사용을 2016년부터 중단했고, 런던 패션 위크에서는 2018년부터 모피로 만든 옷이 패션쇼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영국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노르웨이 등의 국가가 모피 생산 자체를 금지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모피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2018년에 통과시켰다. 동물을 착취한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 가죽, 모피, 울 등의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입는 채식, 고통 없는 비건 패션. 비건 가죽. 인류의 피복 역사와 함께한 가장 오래된 재료는 단연 동물의 가죽일 테다. 가죽은 동물을 죽여야만 착취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나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은 동물을 착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유 화합물로 만드는 합성 피혁도 아닌 이른바 천연 소재의 비건 가죽이다. 한국에서는 한지로 만든 가죽 하운지가 개발되기도 했다. 가죽 자체의 원료를 바꾼 셈인데 가죽이라는 표현도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페이크퍼, 에코퍼. 동물의 가죽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것은 동물의 털이다. 밍크, 여우, 토끼 등의 털로 만든 모피는 세계 곳곳에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모피의 보온성과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 섬유로 만든 페이크펄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석유 화합물을 가공해 만든 이 옷은 결국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제품이다. 식물성 섬유로 짠 옷. 굳이 동물을 착취해 만들어낸 옷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양의 털인 램스울과 메리노, 사냥털인 캐시미어, 누에고치의 실크 등 동물털로 짠 섬유 대신 식물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자.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물로부터 섬유를 만들어 직물을 짜고 옷을 지어 입는 기술을 개발해 발전시켜왔다. 면과 마가 대표적이다. 올해 다시 입기. 아무리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대량 생산 과정과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번 만들어진 옷을 오래 입어야 하고 쉽게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미 있는 구스다운 패딩을 버리지는 말자. 대신 10년 이상 입을 수 있게 잘 관리해보면 어떨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한 비건 패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소비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일례로 한 브랜드는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의 털을 뽑지 않고 농장에 떨어진 털이나 죽은 개체의 털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공급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면서 동물 복지의 원칙을 지키려 애쓴다. 동물복지단체 푸포츠는 동물복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세계 주요 브랜드를 평가해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순위에 오른 브랜드들은 동물털을 쓰기 때문에 비건 패션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이들이 애써 지키는 기준을 패션 산업의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소비자다. 우리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옷을 고르다 보면 언젠가 옛날엔 살아있는 동물로 옷을 만들었다고? 라며 놀라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어느 날부터 주위에 하나둘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공장식 축산 영상을 본 후 한 유명인의 비건 생활이 멋있어 보여서 갖기 시작한 이유도 참 다양하다. 오늘 만난 친구는 매주 월요일 비건식을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비건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채식인이 더 많아지게 하는 자기만의 비법이라나? 아무튼 함께 대학가의 한 비건 식당을 찾아가
비건 파스타에 비건 와인까지 곁들여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도 슬며시 채식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 오늘부터 나도 채식인이 될 테다. 몸도 가볍게 하고 동물들에게도 덜 미안해야지. 비장한 마음을 먹고 나니 드는 의문. 채식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지? 채식 도전 1. 페스코 채식으로 채신 입문해보기. 처음부터 비건이 어렵다면 페스코 채식부터 시작해보자. 일주일, 한 달 등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성공률이 높다. 결심까지 했다면 채식 식당이 없을 때 꼼수 부리는 팁 대방출. 분식. 햄이 들어가지 않은 김밥, 육수에 고기를 넣지 않은 떡볶이. 한식.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비빔밥. 생선구이, 오징어 덮밥. 중식.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짬뽕류, 버섯덮밥. 일식. 초밥, 생선덮밥, 튀김류,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우동. 양식.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파스타와 피자, 리조또. 채식 도전 2. 일주일에 하루만 비건 되어보기. 7일 중 하루는 완전한 비건식으로 살아본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을 먹을 순 없지만 재미있게 게임하듯 즐겨본다. 음식으로 주말 내내 달린 후 맞이하는 미트 프리 먼데이. 한 주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미트 프리 웬즈데이. 언제든 좋다. 홍콩에 준 채식 식단 보급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 기업 그린 먼데이가 2012년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홍콩에서는 160만 명 이상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끼 이상 준 채식 식단을 채택했다고 한다. 함께할 동료가 있다면 더 좋다. 물론 랜선 동료도 좋다. 미리 정한 날이기 때문에 고기 먹을 일이 생겨도 먹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이날만큼은 완전한 비건 지향인으로 살아본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한다거나 비건 가죽 옷을 입을 수도 있다. 채식 도전 3. 꾸준한 채식 생활의 팁. 완벽한 실천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제철 채소 꾸러미를 정기 구독하면 배송받은 각종 채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게 되고 집에서 만드는 채식 요리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즐겁게 해본다. 친구들과 비건 식당, 비건 페스티벌에 놀러 가보거나 여럿이 함께하는 채식 한 끼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단체에서는 각자의 채식 프로젝트 모임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보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도 비건 메뉴를 잇따라 출시하고 대형마트에서 비건 제품만 따로 모아 파는 코너가 생기고 있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채식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가능하다.